네, 안녕하세요.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하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매개와 조절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교에서나 딴 곳에서 이 두 개를 되게 애매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때문에 혼란스럽다가 제 강좌를 보시고 명쾌하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구분하는 방식이 학교의 강의 현장에서도 많이 애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락가락 하고 있을 때 학생이 감히 자신의 지도 교수님한테 뭐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가 또 애매한 거예요. 안다 하더라도 애매하고 아는 척 한다고 할까봐. 그리고 사실 또 아주 명확하게 또 잘 설명이 안 되니까 교수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납득을 좀 못 시키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이걸 구분을 좀 하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매개와 조절 효과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일단 생김새를 한번 볼까요? 생김새는 어떻게 생기느냐? 자, 얘가 이제 종속 변수고 그리고 얘가 이제 독립 변수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되었냐면 스토리가 종속 변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선행 연구 조사를 해보니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공통이죠. 자, 그리고 선행 연구를 좀 더 하다 보니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 더 있더라는 거죠. 자, 하나 더 있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딱 요 상태가 되어서 요 상태까지는 같아요. 요 상태까지는 같은 길을 걸어오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선행 연구를 좀 더 해보니까 얘네 둘 간의 관계에서 인과관계가, 상관관계가, 영향관계가 확실하게 나타나더라. 자, 이거는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요거는 조금 애매한 거예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높지는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없지는 않은데 애매하다 이거죠. 요런 경우에 우리가 요거를 매개 효과로 보고 요거를 조절 효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매개 효과인 경우에는 그대로 삼각형 구도로 가지만 조절 효과인 경우에는 화살표를 약간 돌려가지고 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위치를 시킵니다. 자,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자, 회귀 분석을 통해서 회귀 모형으로 얘네들을 분석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분석 로직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 로직을 파헤쳐 보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매개 모형, 여기 매개 모형이죠. 써놓을게요. 매개, 여기 조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번과 1번은 같고 그 다음에 처음에 요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2번 그 다음에 매개 모형은 여기 3번. 자, 선행 연구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되죠. 조절 효과는 선행 연구가 1번 2번만 있으면 되고 매개 효과는 선행 연구가 1번 2번 3번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있어야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회귀 모형으로 분석을 하는 그 로직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로직인데, 자, 매개 모형, 자, 구분해서 첫 번째 매개 모형은 어떻게 되느냐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x가 매개,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매개 변수가
아니다. 이게 아니고, 자, 이게 아니고, 자,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독립 변수랑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요때는 조금 조건이 다르죠. 어떤 조건이냐면, 미치긴 미치는데, 요거는, 쓸라니까 참, 아리까리하네. 매개 변수가 미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독립 변수는 미쳐도 되고, 안 미쳐도 되고,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은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절 효과는 첫 번째,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두 번째, 독립 변수랑 조절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x 곱하기 c를 해서 상호작용항 xc를 만드는 거예요. 상호작용항.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독립 변수랑 조절 변수랑 상호작용항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자, 요거죠. 그러면 자, 이 분석 로직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매개 모형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요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는 무조건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3번이죠. 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영향을 미쳐야 된다. 영향을 미쳐야 된다. 두 번째,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도 영향을 미쳐야 된다. 요렇게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요 두 개를 여기서 잘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자, 쉽게 말하면 그냥 단적으로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얘 단순회귀 분석이라고 볼 수 있죠. x 하나, y 하나. 자, x. 자, 이게 m이지만 사실은 종속 변수 아닙니까? 얘네들 둘 간에서 관계에서 보면 2번도 단순회귀 분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냥 단순회귀 분석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 그렇게, 자, 단순회귀 분석이다 이렇게 그냥 하고, 자, 세 번째가 문제인데, 세 번째를 가만히 보시면 얘 두 개가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얘 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 모델이에요. 얘 두 개가 같이. 그러면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중회귀 분석 아닙니까? 다중회귀 분석. 자, 얘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이 세 번째 분석에서 얘 1번의 조건에 의하면 둘 간의 영향관계가 나온다? 그 말은 둘 간의 상관관계가 제법 높겠죠. 그죠? 상관관계가 제법 높으니까 영향관계가 나왔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3번을 봤을 때 얘네 둘이를 같이 넣었는데 얘네 둘이가 상관관계가 되게 높아요. 그러면 얘네 둘이가 무슨 문제가 일어나죠? 다중공선성인데 다중회귀 분석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일어나죠. 제가 문제를 내려다가 답을 말해버렸네.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일어나죠. 여기서 다중공선성이 뭐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뭐 찾아보시면 뭐 나오지만 되게 간단한 이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단순회귀 분석, 자, 단순회귀 분석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둘 간의 관계이라는 거죠. 둘 간의 관계에서 상관관계가 높으면 영향관계가 높게 나오겠죠. 근데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지금 1번의 경우를 보면 얘네들 둘이가 지금 상관관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자, 이렇게 따로는 영향력이 나오겠지. 그런데
두 개를 한꺼번에 넣어버리면 얘네들 간에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냥 얘가 여기로 가든, 이거 어떻게 표현이 잘 안 되네. 좀 지우고 할게요. 자, 이런 거 좀 지우고. 자,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로 가던 영향력이 M한테 뺏겨버린단 말이에요. M한테 뺏길 정도로 다중공성성의 문제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X가 뺏기다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지금 제일 밑에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 M의 효과를 뭐라고 하느냐? 완전 매개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자, 요 부분을 요쪽으로 끌어와 볼게요. X의 효과가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오면 M이 완전 매개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뺏기긴 뺏겼는데, 그래도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 정도 수준 안에서 뺏겼다. 이렇게 되면 이제 M이 부분 매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요때 3단계에서 X 값이 결국에는 M한테 뺏기잖아요. 뺏기니까 2단계에서의 X의 값보다 당연히 작아지겠죠. 그거를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에는 어떤 다중공선성의 원리가 여기에 매개 효과에 이용이 된다라는 거죠. 다중공선성의 문제. 그 정도로 X와 M의 관계가 긴밀하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X가 M하고 다중공선성이 문제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M이 X한테 뺏겨버린다거나, 그래서 얘가 오히려 3단계가 더 커져버린다거나, 이러면 이제 매개 효과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매개의 논리가 구성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매개 효과 모델입니다. 이제 이게 저절로 넘어오면 얘네들 간에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애초에 나오질 않아요. 뭐 다중공선성이고 이런 거 없어. 관계가 없으니까, 없다라기보다는 관계가 약하니까.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X가 Y한테 영향을 미치는 요 모델은 자, 1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2번, 얘네들 둘이 다 넣어요. 지금 다중회귀 분석이 됐죠. 2번, 다중회귀 분석이 됐는데 둘 다 영향을 미쳐. 서로 뺏기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서로 뺏기지 않았다는 소리야. 다중공선수가 없으니까 그 영향력들이 계속 나오지. 그래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 새끼들 봐라. 전혀 어울리지를 않네. 그러면 너그 맛 좀 봐라. 너그 둘이 한번 강제적으로 결혼을 해봐라 해서 둘이를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래도 너희가 계속 나와? 그러니까 나온다는 거지. 3번에서. 아니, 둘이를 강제로 결혼시켜가지고 했는데도 다 나와. 와, 얘네들은 확실하게 서로 구분이 되는 애들이구나. 그러면서도 둘이 강제로 결혼시켜도 효과가 있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X가 Y한테 영향을 미치는 데서 C가 들어오면서 별개의 영향력을 지니는 C가 들어오면서 뭔가 더 좋은 효과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뭔가 막 움직여. 더 한쪽이 떨어지거나 이게 아니고 막 더 움직여 버려. 그러니까 C가 XY의 관계에서 C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뭔가 아래 위로 꺾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게 이제 조절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들이 전부 다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 조절 효과에서는 자, 변수들이 처음에는 하나,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3개로 늘어나잖아요? 계속 늘어나.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갈수록 변수 개수가 계속 늘어나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 회귀 모형의 특징이 뭐냐면,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요거하고 관련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귀 모형은 독립변수의 개수가 늘어나면 결정계수 R 제곱값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정계수 R 제곱이 뭔데? 얘가 뭔데? 뭐 하는 놈인데? 얘가 바로 설명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설명력. 이거를 제가 아주 그냥 나는 통계학자 안 될 거예요. 나는 뭐 수학자 안 될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연구에서 그냥 분석만 잘하고 그냥 편집 해석만 잘하면 돼요. 하는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한 용도로 제가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통계적인 그런 거는 아닌데 그냥 이해되기는 굉장히 쉬워서, 왜 x의 개수가 많아지면 r제곱이 높아지는가, 이거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자, 이거 좀 지우고요. 회귀 모델이 있습니다. 회귀 모델. 요 부분은 제가 한번 끊고, 요 부분부터 끊고 다시 요 15분이 넘어가지고 여러분 졸리실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가 끊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